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가님이 저술하신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너의 모든 하루가 소중하다는 응원을 보내는 책입니다. 매 순간 즐거울 수는 없는 삶에서 딸이 그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딸과 엄마가 함께 요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매콤한 떡볶이를, 기운이 없고 지친 날에는 닭죽을,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콩나물 김치라면을 함께 만들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은 음식처럼 다양하며 아주 힘든 날에도 내 곁엔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격려를 담은 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이 저술하신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너의 모든 하루가 소중하다는 응원을 보내는 책입니다. 매 순간 즐거울 수는 없는 삶에서 딸이 그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딸과 엄마가 함께 요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매콤한 떡볶이를, 기운이 없고 지친 날에는 닭죽을,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콩나물 김치라면을 함께 만들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은 음식처럼 다양하며 아주 힘든 날에도 내 곁엔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격려를 담은 책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장님, 독서 경영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책 속에서 정보를 얻어 세상 경영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는 간접 경험을 통해 길러진 상상력이 세상을 이겨낼 역량이 됩니다. 이 역량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독서 경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서 경영을 통해 우리 시를 문화와 경제가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독서 경영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책 속에서 정보를 얻어 세상 경영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는 간접 경험을 통해 길러진 상상력이 세상을 이겨낼 역량이 됩니다. 이 역량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독서 경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서 경영을 통해 우리 시를 문화와 경제가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수도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로는 우리가 쓴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재생 연구입니다. 바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식수가 오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무심코 마시는 물도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수도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로는 우리가 쓴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재생 연구입니다. 바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식수가 오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무심코 마시는 물도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7번. 삼십팔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시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시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37번. 삼십팔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은 축구 선수로, 연구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최근에는 축구 심판과 관중에 대한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있는데요. 이 응원단을 12번째 선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열광적인 함성이 심판을 기죽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는 심판들은 보통 5개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선발되지만 가끔은 상황에 휘둘려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월버햄프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축구 심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응원 함성이 들리는 태클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영상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응원 함성을 들은 심판들은 그렇지 않은 심판들보다 반칙으로 판정하는 정도가 무려 15%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관중의 함성이나 야유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은 축구 선수로, 연구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최근에는 축구 심판과 관중에 대한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있는데요. 이 응원단을 12번째 선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열광적인 함성이 심판을 기죽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는 심판들은 보통 5개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선발되지만 가끔은 상황에 휘둘려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월버햄프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축구 심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응원 함성이 들리는 태클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영상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응원 함성을 들은 심판들은 그렇지 않은 심판들보다 반칙으로 판정하는 정도가 무려 15%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관중의 함성이나 야유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정 박사님을 모시고 100만 불짜리 습관, 절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약은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인 반면에 낭비는 필요 없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의 기준입니다. 전 낭비의 기준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회사 사무실, 관공서에는 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낭비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물을 잠그지 않거나 공원 화장실에서 휴지를 마구 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다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혜정 박사님을 모시고 100만 불짜리 습관, 절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약은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인 반면에 낭비는 필요 없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의 기준입니다. 전 낭비의 기준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회사 사무실, 관공서에는 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낭비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물을 잠그지 않거나 공원 화장실에서 휴지를 마구 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다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가님, 글씨를 통한 마음 수양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예에는 서법, 서예, 서도가 있는데 모두 붓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글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법은 글씨를 쓰는 법을,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을, 서도는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수양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도입니다. 서도는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글씨를 따라 쓰며 옛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도의 최우선적 전제는 정형화된 펜과는 달리 붓만이 갖는 독특함, 즉 굵고 약함을 조절할 수 있는 붓의 힘과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인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 글씨를 통한 마음 수양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예에는 서법, 서예, 서도가 있는데 모두 붓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글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법은 글씨를 쓰는 법을,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을, 서도는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수양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도입니다. 서도는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글씨를 따라 쓰며 옛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도의 최우선적 전제는 정형화된 펜과는 달리 붓만이 갖는 독특함, 즉 굵고 약함을 조절할 수 있는 붓의 힘과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인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경 박사님을 모시고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인 해조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해조류는 어떤 식물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땅 위 많은 나무와 풀이 숲을 이루듯이 바다 속에서도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해조류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0%를 만든다고 하니 바다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다시마는 지구에 있는 식물 가운데 광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해조류 숲은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조류는 바다 환경과 깨끗한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이성경 박사님을 모시고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인 해조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해조류는 어떤 식물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땅 위 많은 나무와 풀이 숲을 이루듯이 바다 속에서도 바다숲을 이루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해조류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0%를 만든다고 하니 바다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다시마는 지구에 있는 식물 가운데 광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해조류 숲은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조류는 바다 환경과 깨끗한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책 읽기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책 읽기 방법을 제시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적극적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량과 상관없이 독서 능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체계적인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적극적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이 다른 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적극적 읽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적극적 읽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책 읽기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책 읽기 방법을 제시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적극적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량과 상관없이 독서 능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체계적인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적극적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이 다른 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적극적 읽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적극적 읽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이므로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이므로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37번. (38번)